네, 오늘 보여드릴 묘수는 이세돌 구단 특집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5가지 묘수가 나오는데요. 전부 다 이름이 있을 만큼 멋진 묘수들입니다. 먼저 오늘의 묘수 퀴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의 묘수 혹은 기가 찬 악수. A. 좌상귀 100대마를 살리고 승부를 뒤집는다. B. 절체절명의 우하귀 흑대마가 기적같이 살아난다. C. 미세한 끝내기 승부 좌하귀 100집을 줄여 승기를 잡는다. 과연 이 중에서 기적의 묘수는 어떤 수일까요? 네, 이세돌 구단 첫 번째 묘수입니다. 이 바둑은 2002년 한중 신인왕전이라는 그런 시합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신인왕과 중국의 신인왕 그 우승자끼리 격돌하는 것이었거든요. 결승 3번기 중에 첫 번째 판입니다. 당시 그 상대가 펑첸이에요. 예, 펑첸. 이 펑첸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던 신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이제 30대 기사가 이제 돼가면서 많이 이름이 좀 내려갔지만 당시만 해도 정말 대단한 중계 기재였습니다. 바둑이 이제 굉장히 그 미세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 뒀어요, 거의. 사실 보시면. 예.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얼핏 보기에.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보기에는, 예. 이거 뭐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백돌 차례면.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여기랑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여기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럼 결국 이제 이거 둬야 되는데 그때 이걸 따내는 순간에 단수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따내면 바로 단수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내더라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형태는 그냥 애초부터 계속 이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바둑을 둔 거예요. 예. 흑은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은 100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그렇지 않다. 나한테 찬스만 오면 다르다. 무슨 묘수가 있을까요, 여기? 요 사월의 묘수. 해볼 할 게 없잖아요, 사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딱 한눈에 보시면 압니다.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뻔히. 지금 이미 아셨잖아요. 따내면 안 되니까. 그럼 뭐 당연히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묘수 뭐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요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났어요. 이 바둑이 이제 딱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세돌의 자살수. 예, 자살의 묘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묘수입니다. 예, 바로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노리는 거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예, 아예 자기가 더 키워서 죽이는 거예요. 예. 일명 그 자살의 묘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이름의 묘수는 이세돌 구단 유일하게 혼자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대단했던 이슈가 됐던 묘수입니다. 팩감이 많아지기만 바라고 참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팩감이 있었어요. 백이 정말 큰 팩감이. 이걸 둬도 될 만큼 따내니까 잡으러 가고 이제 2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엄청난 팩감이 있었어요. 이쪽에. 예, 이거 다 잡는 팩감. 이 팩감이 있으니까 물론 이거 잡으면 또 엄청나게 이득 많이 받죠. 하지만 여기만은 못한 거예요. 이 팩감 만들어지기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예, 결국 터트렸죠. 그 수가 바로 참 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데 여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 아마 바둑계 역사상 이런 묘수는 아마 이세돌 구단 유일하게 혼자 갖고 있지 않을까. 예. 바로 한중 신인왕전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에 보여준 이세돌 구단의 멋진 자살의 묘수였습니다. 기적의 묘수 혹은 기가 찬 악수. 악수는 이제 그만. 묘수를 보는 눈을 길러라. 환상의 기적을 일으킨 묘수는 과연 어떤 수일까요? 네, 이세돌 구단의 두 번째 묘수인데요. 바로 조은영 구단과의 대국에서 나왔습니다. 제36기 왕위전 본선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예,
이 초반부터 엄청난 싸움을 해가지고 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백이 지금 집이 없어요. 요 백이요. 이세돌 구단의 돌입니다. 요 백이 지금 집이 없다는 거. 근데 만약에 요 돌만 살면 지금 이쪽 집이 이게 지금 뭔가 좀 작아 보이지만 요 갈치집들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냥 눈에 보시기에는 이쪽 집이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이쪽 집보다 이 집이 더 큰 겁니다. 이 계속해서 타고 나가는 이 집이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요 돌이 지금 사느냐 마느냐가 지금 승부의 관건입니다. 예. 근데 이쪽 좀 보시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하나 쳤다. 가령 여기 단수 있죠? 여기 단수. 단수를 치면 흙이 만약에 이렇게 이어만 주면 이렇게 이어서 이거는 오히려 흙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요 단수 쳤을 때 요 5점을 지금 흙이 살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두면 여기를 치고요. 요거 이을 때 여길 따내면 요 단수 교환 때문에 요거 이을 수가 없어요. 요거 이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요 단수가 돼가지고요. 예, 요 5점 잡아봐야 요게 잡히죠. 그러면 여기가 다 죽었잖아요. 요 돌이.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요런 잔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요런 잔돈푼에 지금 바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요 지금 대마가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여기를 만약 이으면 단수 이을 때 역시 이쪽을 찌르는 수가 좋은 수가 돼가지고요. 이쪽 약점과 이쪽 약점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단수 치면은 요 5점은 버린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건 따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어떤 묘수가 나오냐면요. 이 조은영 구단이 그 이세돌 구단 묘수에 많이 당한 기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세돌 구단 전성기 때는 조은영 구단이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수익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세돌 구단한테 걸려드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많습니다. 이게 조은영 구단이. 자, 여기서는요. 여기를 콱 찝는 수가 묘수였어요. 얼핏 보면 공부해둔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묘수입니다. 이게 왜 묘수냐? 이게 사실 자충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렇게 이으면요. 여기를 때 오히려 이거 단수 치는 맛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긴 자충이니까 둘 수가 없고 이거 두면은 아까 전과 달리 이제 따내도 그만이에요. 더 많이 잡혔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충의 묘수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세돌 구단 묘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묘수입니다. 이 일명 자충의 묘수인데요. 여기를 둔 다음에 여기는 이을 수가 없잖아요. 단수가 되니까. 이게 단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만 딱 해두는 거예요. 이게 절묘합니다. 이것만 딱 해두고 여기서 이쪽에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자, 아까 전에 요거 없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 게 더 흙한테 유리한데요. 반대로 이 교환이 있으면 이게 자충이 됩니다. 자, 이걸 치면 지금은 여기를 따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따내면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이쪽에 돌돌이를 당하면 자체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흙도 이 상황에서는 이걸 딸 수밖에 없어요. 여길 따내야 됩니다. 자, 이걸 따냈다. 따내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얼핏 보면은 이쪽 약점이 있으니까 안 되고 여기도 단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2점 잡히는데 이게 뭔 수야? 따내죠? 자, 요 따낸 시점 한번 잘 보세요. 요 따낸 다음에 백이 이렇게 다시 한번 딱 따내면 흙이 어디 둬야 됩니까? 이거 단수 치면은 촉촉수잖아요. 이런 데 둘 여가가 없죠. 두는 순간 잡히니까. 이걸 둬야 되는데 그때 이 단수를 꽝 하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요 패밖에 없죠. 기댈 언덕이. 만약에 패감이 없다고 가지고 이걸 굴복을 당하면 여기를 이을 때는 전체가 다 잡힙니다. 백을 잡으러 간 흑돌이 오히려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일명 자충의 묘라고 하는 건데요. 이세돌 구단 묘수 중에서 예, 굉장히 또 예, 희소 가치가 있는 묘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타계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타계의 신으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조은영 구단이거든요. 조은영 구단을 상대로 계속 타계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이 타계 굉장한 타계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 보이는 수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꽉 짚고 오히려 이걸 단수 칠 때 그때 이곳을 단수 치고 따내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교환 자체를 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내면 다시 되따내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 단수 한 방 꽝으로 예, 잡혔던 돌이 오히려 예, 흙을 다 잡는 예, 패로 가는 그런 멋진 묘수였습니다. 2003년에 벌어졌던 KAT배에서 나왔던 묘수가 되겠습니다. 이 KAT배는 지금 그 한국 리그가 생기기 전에 생겼던 도시대항전인데요. 이른바 뭐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태를 통해서 바둑리그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흙으로 단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홍장식 선수가 딱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충몰인데 이걸 단수 쳤다는 건 분명히 이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뭔가 조금 의심을 했어야 돼요. 예. 뭐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좀 덜 했던 거죠. 일단 나가보자. 아이, 뭐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보자. 근데 여기서 단수를 한 방을 더 칩니다. 예. 그럼 이제 깊어졌어요. 여기서 이거 이제 빵 따는 줄 수 없잖아요. 무조건 나가야 돼, 이제. 뭐 죽기 살기야, 이제. 자, 한 방 더 쳤어요. 빨리 공개를 안 해, 묘수를. 나갔을 때 묘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건 묘수 그 자체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묘수 이후도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느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여기는 흙이 잡혔어요. 그렇죠? 이쪽은 흙이 잡혔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요 흙이 살아나면 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혀요. 너무 크죠? 양쪽이. 지금 보십시오. 너무 이쪽이 크다는 얘기죠. 자, 요 양쪽을 다 잡을 수 있고 요 흑도를 살릴 수 있고 이쪽 축과 관계돼서 자, 좀 감 잡으셨습니까?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이 보여준 묘수가 여기 끼운 수예요. 이걸 빨리 공개한 것이 아니고 이걸 먼저 공개하면 봐보세요.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먼저 공개를 하면 백이 뭐 이렇게 받았다 치고 그때 단수 치면 이제는 감 잡고 그냥 손 빼고 이렇게 피해가 없을 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가놓고 이거 나가놓은 상황에서 이 단수 쳤을 때 이런 정도 됐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이렇게 단수 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빵 따냄 당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패를 이거 축을 키운 거예요. 자, 단수 치고 이거 치고 여기까지 해두고 그 다음에 이 수를 딱 보여줬어요. 여기서 둘 수 있는 수는 이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축이랑 관계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를 두는 순간에 일단 축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뒀냐 보시죠. 이세돌 구단이 이 실제입니다. 실제에서 진짜 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절묘한지요. 원래 이 초읽기에서 이런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 이거 실제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뭐 입문반도 아니고 바로 천하의 이세돌 구단이 축이 안 되는데도 칩니다. 요 끼워놓은 거 잘 보세요. 요 효과가 뭐가 있는지. 나가죠? 자, 축이 절묘하게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축이 되나요? 축이 안 되죠. 예, 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둡니다. 여길 두고요. 여길 뒀습니다. 자, 지금 축 되나요? 안 되죠. 여기도도 단수가 되면 축이 안 됩니다. 단수,
나갔어요? 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뭐가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여기는 두 수밖에 없잖아요. 백을 먼저 잡을 수 있는 단수가 성립이 된 거예요. 요 축을 쭈르륵 다 치고 나오니까 여기가 다 이게 다 잡혔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잡혔어요. 요 단수로. 그리고 축을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 때나 이렇게 끊어도 되긴 돼요. 뭐 아무 데나 끊어도 다 양단수야. 양단수. 근데 의외로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요. 흙을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점을 흙이 잡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래 8개가 잡혔던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21개 플러스 8개 하면 29개니까 집으로 말도 58입니다.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70집짜리를 잡으니까 축을 이렇게 쭈르르륵 쳐도 흙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이 더 재밌는데요. 여기서 일단 머리가 멍하잖아요. 홍장식 프로도. 예, 머리가 멍하니까 일단 여기 쳤어요. 야, 근데 이때가 또 중요한데 이때 어떤 기질을 발휘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흙이. 이 마지막 순간도 한번 보세요. 이게 당연히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게 따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 요렇게 단수쳐가지고 피해를 또 최소화시킵니다. 선수 잡으려고. 따내봐야 다시 됐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실전은 여기를 두니까 이쪽, 왜냐면 이걸 좀 따내면은 이쪽에 가서 이 흙돌이 살아버리면 이제 집이 없잖아요. 집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는 이렇게 둬서 이걸 잡자고 했는데 여길 따내니까 이걸 다 잡아도 이쪽 집이 너무 많이 나서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이 축으로, 예, 축머리의 묘수라고 하는 거죠. 축으로 계속 단수를 치면서 이쪽에 있는 백을 다 잡는 멋진 묘수였습니다. 기적의 묘수 혹은 기가 찬 악수. 환상의 기적을 일으킨 묘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네 번째 묘수인데요. 이 네 번째 묘수는 바로 구리 구단과의 시합에서 나왔습니다. 2006년 네, 중국 갑조리그 주장전인데요. 바로 16라운드에서 나왔습니다. 일명 뭐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11월 11일 날 두었던 대국인데요. 이세돌 구단과 그 구리 구단의 시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두 기사 간의 3대 묘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멋진 묘수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예, 딱 봐도 그냥 살아있잖아요. 예, 이렇게 뭐 두면은 간단하게 여길 둬서 살고 이쪽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짭짤하게 살아있고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기가 막힌 묘수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좀 수준이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둬주면 당연히 따라서 두기 때문에 딱 걸리죠, 이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둬서 사실 예, 이 붙인 수가 뭐 잡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두고요. 요 단수 교환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 여기를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를 두면 다른 수는 둘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이때요. 요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요 교환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뛰는 수가 있습니다. 요 수도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이걸 두면 뭐 잡아야 됩니다. 요 한 점. 이렇게 이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 이으면은 요 수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띄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입구자로 넘어가는 수가 가능해요. 흙은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여기 붙여놓은 수의 그 진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내려 빠지면 여기가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흙이 손 빼면 살 수가 없죠. 붙여서요.
그렇죠?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뛰는 수가 아니고 이렇게 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수가 만약에 두어진다면 흙은 이렇게 두는 수로 이쪽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요. 여길 붙일 때 이렇게 한 점 내는 수를 만들면 요 내려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이 그것을 이렇게 뛰는 수로 인해서 역시 이곳에 둘 수 없게 만든 거죠. 여길 두면 지금은 이렇게 입구자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뛰는 수 때문에 여길 둬야 되는데 그럼 여기 내려 빠지면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런 단수 정도로 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요 두 점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살았습니다. 요 두 점 잡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뭐 묘수축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왜 요 단수를 안 치는 게 중요하냐? 요 교환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쑥 들어가면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으면 끊는 게 아니고요. 끊으면 잡히죠. 못 두죠. 단수가 되니까. 여기가 되면은요. 이렇게 둘 때도 젖혀서 그만입니다. 막으면 이어요. 자, 잘 한번 보시죠. 여기 두고요. 흙이 살자고 둔 다음에 여길 내려 빠졌어요. 내려 빠지면 막아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입구자를 둬가지고 흙이 이쪽에 살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여기가 잡힙니다. 요 돌이. 여기가 다 걸리는 지금 마치 그 당배 3쿠션 같이요. 세 곳이 다 걸립니다. 백의 묘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림 이쪽을 한번 보시죠. 왜 수순이 중요하느냐? 수순의 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보여준 절묘한 수순의 묘입니다. 목적은 요 세 곳 중에 한 곳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를 붙인 겁니다. 받으니까 그때 여기를 갑니다. 이게 원래는요. 만약에 이쪽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기 단수가 있으니까 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었는데 이 뛰는 수가 절묘수고 받으면 연속해서 빠지고요. 받으면 연속해서 늘고요. 받으면 이곳을 젖혀가지고 흙이 그래도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길 둬도 이걸 잡고 이걸 빠져서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때 백이 또 이렇게 입구자 가는 묘수가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쪽에 약점을 노린다고 하지만 이때 침착하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A, B 맛보기로 결국 요 돌을 잡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 돌을 잡으러 갔고 이 돌을 잡으러 간 다음에 다시 이 돌을 잡으러 갔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 돌을 잡는 이세돌 구단의 멋진 사활의 묘수 그리고 수순의 묘수였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5번째 묘수입니다. 제13기 GS 칼텍스배 본선에서 나온 묘수인데요. 상대가 당시에 입단해가지고 아주 신출력이었던 김승재 초단. 지금은 뭐 아주 유명한 기사가 됐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초단밖에 안 됐었습니다. 바로 김승재 초단과의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멋지게 후배를 한번 가르쳐준 좋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쪽에 이제 흙이 뭔가 좀 거리가 좀 멀죠? 거리가 좀 멀어요. 요 돌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희생타의 묘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세돌 구단의 묘수는 이름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희생타의 묘수를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얼핏 보기에는요. 그냥 이렇게 두면은 쉽게 넘어간 것 같이 보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기를 치봤고요. 여기 둘 때 이렇게 붙이면 잘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의외로 이 모양이 잘 넘어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잡히면 바둑은 끝입니다. 예, 이세돌구단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바둑.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가 와도 절대 못 이긴다고. 내가 안 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이세돌구단 이거 죽으면 절대 못 이기는 상황인데 여기서 묘수가 나와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두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여기 두면 붙인다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 고정관념이 있죠? 고정관념이 뭡니까? 이걸 잡아야 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다운 치면 죽으니까. 그쵸? 자, 이때 이세돌구단이 보여준 묘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를 막습니다. 가만히. 자, 막을 때 여러분 선택이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때는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흙이 어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참 어려워요. 예. 이게 어렵고, 이게 된 다음에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다음 수 찾아보라 그러면은 이건 웬만하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A, B 맛보기. 생각보다 쉽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을 다 띄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예. 잘 안 보여요. 프로들도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두고 만약에 그럼 여기를 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두시겠어요? 응용형입니다. 아까 이거 둔 거는 제가 단순형이고요. 이거 응용형인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때 여러분 이 한 점 잡는 유혹을 떨치실 수 있습니까? 이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치받으면 다 잡혔어요. 이거는 왕창 잡혔습니다. 이제 이때도 이쪽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걸 치받을 때 수순인데요. 내려 빠지면 역시 삽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바로 이세돌구단이 보여준 희생타 묘수인데요. 이 한 점을 오히려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붙일 때 가만히 내려 맞고 이쪽을 치받을 때 오히려 이렇게 일선을 빠져서 이 한 점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세돌구단의 희생타 멋진 묘수였습니다. 네, 여러분 묘수 찾을 때 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감을 딱 잡으셔가지고 그거다 싶으면 바로 실행을 하십시오. 틀려도 할 수 없고요. 하지만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감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묘수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A였어요. 보통 윗선에 단수 쳤을 때 백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프로의 입장에서는. 근데 가만히 그쪽을 두니까 이쪽으로도 패, 저쪽으로도 패요. 자, 보세요. 밑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백이 이렇게 일선으로 쭉 빠지죠. 빠지면 넘는 수와 먹여쳐가지고 패하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절묘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나연의 멋진 묘수였고요. 나머지 그 틀린 정답 있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적의 묘수백의 김성룡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보실 묘수는요 바로 송태공 구단이 등장을 합니다. 송태공 구단이 16살 때 정말 기가 막힌 묘수를 보여주는데요. 상대가 바로 이창원 구단이었습니다. 그만큼 멋진 묘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궁금하실 묘수 퀴즈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의 묘수 혹은 기가 찬 악수. A. 흙의 약점을 이용하여 갇혀있는 백대마를 파괴한다. B. 공배가 차있는 백집을 치중으로 집을 줄인다. C. 위기의 흑대마, 백의 약점을 추궁하여 우상 흑대마를 살린다.
과연 이 중에서 기적의 묘수는 어떤 수일까요? 네, 이 바둑은요 제7기 LG정유배 본선에서 나온 형태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창호 구단이 정말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린 기사가 도전을 합니다. 예, 바로 송태곤, 당시의 2단입니다. 예, 정말 그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시절인데 도전을 해요. 바로 LG배 본선인데 LG정유배가 굉장히 큰 기전입니다. 국내 최대 기전이었는데요. 이 바둑에서 이창호 구단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묘수를 터뜨려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검토실에서 이 바둑 굉장히 그 비중이 큰 바둑이었기 때문에 많이 검토했어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묘수가 나왔습니다. 예, 이창호 구단이 보여준 그동안의 묘수보다도 뭐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그런 묘수입니다. 자, 이창호 구단이 흑이고요. 송태곤 당시 2단이 백입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죠. 이쪽을. 요쪽 한번 보세요. 이창호 구단이 백돌 다 잡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예. 지금 이 석점을 잡아도 이걸 따내도 지금 무조건 여기를 지금 들어갈 판입니다. 예, 흑이. 잡았다고 지금 생각한 거니까요. 이렇게 그 생각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째, 빠져나갈 데가 없다. 한마디로. 예,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나갈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약에 두면 이쪽이 뭔가 찜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안 찜찜하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오히려 이거는 흑이 걸립니다. 이쪽을 찔러 가지고요.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흑이 오히려 끊겨 가지고 백보다 수가 적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흑이 준비한 수가 있어요. 단수를 치고요. 나갈 때 이렇게 장문같이 코를 딱 붙이면 나가야 되죠? 이때 이걸 치고요. 따낼 때 단수, 이을 때 이쪽을 이렇게 가만히 눌러 막으면 백의 수가 죽었다 깨어나도 2수 이상이 나지 않습니다. 수가 안 늘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면 백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지금 갈 데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바둑은 여기서 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묘수가 터져요. 예, 이건 뭐 힌트를 드리기도 좀 애매합니다. 뭐 딱 한 수로 그 묘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뭔가 묘수가 있다는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묘수가 과연 있을까요? 이 바로 수순의 묘인데요. 이 송태곤, 지금은 송태곤 구단 뭐, 우리 해설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당시만 해도 10대입니다. 아주 어린 소년 기사였는데 번뜩이는 한 수 보여주죠. 이수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송태곤 구단이 자기 바둑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수가 아닐까 싶어요. 이 수가. 그 정도로 빛나는 한 수입니다. 이 한 수입니다. 바로. 왜 이 수가 묘수냐면요. 자, 우선 이으면 요 교환 때문에 그냥 두면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 교환이 있으면 패가 됩니다. 지금 패가 되는 것은 뭐 자체 패감도 많고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거보다 좋은 상황이 뭐 없죠. 그리고 이거 석점까지 잡는 지금 패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창호 구단이 이걸 안 두고 이걸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방비를 해야 되는데 이 방비를 하면 요 교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교환이 있으면 뭐가 지냐면요. 일단 여기 붙일 때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흑이 이걸 끊어가지고 아까 같이 이쪽은 해결이 되는데
요 교환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요 돌이 잡힙니다. 그렇죠? 요 돌이 잡혀요. 아, 물론 이제 그 전에 요거는 하나 따내죠. 이거 따내면 항상 이건 잡으러 와야 되니까. 지금 이거 못 잡으면 무조건 졌으니까. 이건 교환해 놓고 두면은 꼼짝없이 걸린 겁니다. 왜 지금 송태곤 구단이 이걸 붙이기 전에 이걸 따내지 않았냐면, 혹시 패가 나면은 팩감이라도 하나 더 여기 자체 팩감 두려고 따내지 않은 것 뿐입니다. 지금 뭐 잡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 상황이니까요. 사실은 뭐 득을 보려면 이걸 먼저 따내고 두는 게 득인데, 지금 팩감 한 팩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따내지 않은 거예요. 흙은 이렇게 두면요, 여기를 단수를 먼저 한 방 치는 게 좋아요. 예. 이을 때 그때 이걸 따내고, 예, 치중해서 잡으러 올 때 그때 이렇게 두면은 요거는 또 절묘하게 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유명한 환격이죠. 또 요 젖히는 수가 또 묘하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 두고 이거 한 다음에 끊어두고, 그 다음에 이거 줄 때 그때도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순이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붙이면요, 다르게 둬주면 물론 똑같이 수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젖히면요, 수가 안 납니다. 예, 여기 끊는 것과 이쪽 패하는 것을 양쪽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젖히는 수죠. 젖히는 수죠. 그래서 만약에 요 교환을 먼저 한 다음에 흙이 이렇게 받으면, 그때는 백이 이쪽을 붙여서 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띄어서, 예, 환격을 만드는 수법이 있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는요, 여기를 먼저 붙여야지만이 백이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수를 나중에 본 게 아니고요, 미리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전에 일련의 수순을 보면 드러납니다. 일련의 수순에서 이 수를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수의 탄생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02년에는요 이세돌 구단만 잘 뒀던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송태곤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돌 구단보다 3살을 했던 송태곤이 등장하면서 이창호 구단 이후에 과연 이세돌이냐 아니면 송태곤을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했던 애였는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바둑이었습니다.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멋진 묘수를 보여주면서 도약을 했고요. 계속해서 천원전 우승도 하고, 2002년에 송태곤 구단은 정말 대단했던 기사였습니다. 네, 송태곤 구단이 묘수를 두기까지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 탄생하게 된 이유는요, 이창호 구단이 확신에 차서 잡으러 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붙였어요. 확실하게 잡겠다고. 지금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잡으면 지금 집으로 안 돼요. 찔렀어요. 그리고 여기를 쑥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예,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백도 여기서 이거 이으면 당연히 먼저 끊어가지고, 이건 후수한 집이니까 안 되겠죠. 이곳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마 이렇게 이었다면은 받고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갔으면은 그런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묘수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뭔가 그 하변 쪽의 찜찜함을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이 한 점을, 이 102점을 잡아두면 더 잡으러 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게 되고요. 있고 나가니까 이쪽을 막아서 이걸로도 잡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결국은 하변 쪽에 있는 102점을 잡는 게 더 맛이 깔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과정입니다. 얼마나 이창호 구단이 100% 잡았다고 생각했으면 이걸 다 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니까 이것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오죠. 예. 그 전에 이제 여기는 교환을 해뒀고요. 요 교환을 해뒀습니다만, 예.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한 수. 바로 옆구리 붙이기입니다. 이찬원 구단이 그 전에 아마 미리 그 이수를 알았다면은 이렇게 두지 않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상대는 그 수를 보고 있었고 이찬원 구단은 더 확실하게 둔다고 뒀다가 오히려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묘수는요 정말 창의성 부분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너무 돋보이는 그런 한 수죠. 더군다나 희소 가치도 있고요. 네. 승부의 비중은 아무래도 국내 대회 본선이다 보니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창의성과 수순, 희소 가치는 어떤 것보다 또 높은 그런 묘수였습니다. 기적의 묘수 혹은 기가 찬 악수. 악수는 이제 그만. 묘수를 보는 눈을 길러라. 환상의 기적을 일으킨 묘수는 과연 어떤 수일까요? 네, 두 번째 보여드릴 묘수는요. 제8회 맥심 커피배 본선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2006년인데요. 이제는 맥심 커피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통의 기전이 되었죠.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아주 전통의 기전은 아니고요. 이제 명성을 쌓아가는 그런 기전이었습니다. 박정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국에서 나왔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흑인데요. 박정상 구단도 묘수를 잘 두기로 아주 유명한 기사인데 제가 본 박정상 구단의 묘수 중에서 굉장히 눈에 딱 띄는 그런 묘수가 있었고 기억 속에 남는 그런 묘수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서로 기세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요. 기세 좋게 한쪽 흑도 늘고 백도 늘었습니다. 서로 약점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누가 더 약점이 급하냐 그런 장면입니다. 자, 박정상 구단이 여길 나왔어요. 막으니까 끊었습니다. 자, 이쪽을 끄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쪽의 약점을 더 노리겠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여기를 끊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따낼 수는 없어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젖혀버리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야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나갈 때 문제가 모양이 굉장히 나쁘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밖에. 이렇게 두면 이거 끼우니까요. 그래서 서봉수 구단도 그렇게는 못 두겠다. 일단 약점부터 하나 해결하자. 그래서 여기 가만히 이었습니다. 예, 이쪽에 가만히 이었을 때 여기서 당장에 그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거를 뭐 늘면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빠져서 일단 이걸 잡아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한 방 가서 그리고 이렇게 달아나면은 이쪽 다가오는 거하고 여기 씌우는 게 맛보기다. 지금 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정상 구단이 여기서 엄청난 묘수를 보여줍니다. 정말 저도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묘수인데요. 이 순발력이거든요. 속기바둑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런 수를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를 밉니다. 여기선 수순이. 이걸 밀었을 때 이걸 그냥 잡으면 이건 뭐 망하는 거죠. 백이. 따내고 먹여치고 따낸 다음에 다시 단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돌돌말이 당했다 그러잖아요. 완전 거봉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포도송이. 이건 또 여기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살려면. 망했죠. 여기 뭐 지금 집이 지금 흙집이 몇 집입니까? 이제 백도 준비된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그런 정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애초부터 잘못 둔 거였죠. 백도 이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면 만약 여기 이을 때는 이렇게 잡아서 수상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두면 수상전이 오히려 백이 빠릅니다. 물론 이제 흙이 이걸 갖다가 이쪽을 붙여서 단수 치고 끊을 때 이렇게 따내서 패를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쪽 자체의 모양이 워낙 좋아서요. 이 패는 충분히 백이 버틸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만 보면은 이 상황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지금 박정상 구단이 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여기서 묘수가 터져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묘수가 여기서 터집니다. 과연 어딜까요? 이 장면에서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장면이라고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보여준 묘수가요, 여기서 이렇게 뛰는 묘수입니다. 다른 수는 패밖에 안 나는데 여길 뛰면 이쪽을 이렇게 만약에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쪽을 잇는 게 아니고 여기를 들어가면은 수가 빠릅니다. 이 기회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백의 수가 3수, 흑의 수가 4수입니다. 이걸 그냥 잡으면 뭐 얘기가 다르죠. 패가 아니고 잡으면 당연히 흑이 좋습니다. 다른 수는 뭐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수는 이 기회 특수성 때문에 이쪽이 맞게 되면 수가 늘어요. 그런데 흑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백의 수가 한 수 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도 여길 막았습니다. 예. 이으면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수가 안 늘어요. 오히려 이렇게 잡으러 가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 의미를 한번 보시죠. 이 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서봉수 구단이 이걸 칩니다. 잡았죠? 뭐 이때까지만 해도 왜 묘수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뒷수술을 보시면은 이게 묘수인 줄 아세요, 이제. 자, 단수. 따내죠? 그럼 먹여칩니다. 따내죠? 자, 단수. 그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뛰면 흑이 이걸 이렇게 교환되는 순간에 선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선수라는 게. 왜 선수냐? 뭐 다른 데 뒀어요. 뭐 이렇게 뭐 진행이 됐어요. 뭐 이렇게 뭐 계속 진행이 됐어요. 백이 상같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요 교환이 엄청난 득입니다. 나중에 이게 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길 두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길 두는 수가 있어요. 따내면 먹여져서 이게 죽어요, 다. 바로 요 교환 때문에. 박정상 구단이 그걸 본 거예요. 이건 대단한 묘수입니다. 더군다나 속기바둑에서 볼 수 있는, 속기바둑에서는 이런 수 잘 안 보이거든요. 속기바둑에서 볼 수 있는 수는 정말 아닌 그런 대단한 묘수예요. 시간이 많다면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순발력, 야, 창의성도 참 대단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처음에는 이게 왜 묘수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보시고 나면은 이게 정말 묘수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자, 그럼 똑같이 만약에 그 교환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모양이잖아요. 요 교환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막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 찌그러 잡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교환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이건 다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면 이 백을 그냥은 못 잡아요. 네, 그냥은 못 잡습니다. 이걸 젖히면 요 내려 빠지는 게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살죠. 흑이 여기서 최선은 이걸 두는 겁니다. 그럼 막을 때 그때 이걸 젖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패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막 이렇게 두면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지 이 패거든요. 그러니까 흑도 잡으러 갈 때는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같이 자, 박정상 구단이 둔 것 같이 미리 이 장면에서 이 수를 하나만 교환만 하면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참, 이게 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어떻게 이런 수를 발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단합니다. 먹여치고 따낸 다음에 이 단수까지 교환을 딱 이렇게 해두면, 그리고 이렇게 띄워놓으면 나중에 여길 뒀을 때 패가 아니고 그냥 잡을 수 있다. 오히려 악수같이 보이는 수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적의 묘수 혹은 기가 찬 악수. 환상의 기적을 일으킨 묘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세 번째 묘수는요,
제17기 비시카드배 신인왕전에서 나왔던 형태입니다. 당시 8강전에서 나왔는데요. 김주호 7단 그리고 원성진 7단. 지금 두 기사 모두 이제 구단들이 참가하는 맥심 커피배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당시에 마지막으로 7단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기회로 신인왕전에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흙을 잡은 김주호 7단, 당시 7단이 이렇게 둬서 이 백 전체를 지금 공격하러 나왔습니다. 한가하게 여기 두 점머리 맞는다고 이거 늘어줬다가는 뭐 이런 식으로 실속이 없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흙의 모양에서 백이 지금 안방 살림하면 지금 뭐 집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강하게 한 방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한 방이 왔습니다. 자, 뭐 당장에는 지금 이렇게 눌러 막을 수는 없죠. 이건 뭐 오히려 다 잡힙니다, 이 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구자를 둬서 이제 피했어요. 그러자 이제 강하게 또 한번 밀고 나가서 아예 밑에서 뿌리를 뽑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어주면 이렇게 젖혀서 모양을 아주 갖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면서 양곤마로 몰아가겠다. 이것이 이제 김주호 선수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수가 일단 원성진 구단이 좋았습니다. 일단 이수가 좋았고요. 여기서 일단 뭐 다른 수가 되면 오히려 악수가 될까봐 그냥 이렇게 침착하게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두 점머리를 맞더라도 이렇게 뛰어가지고 요 두 점은 버리고 여기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 내심 이렇게 나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양을 좀 나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뛰면 같이 뛰어서 이쪽 돌하고 이쪽 돌 양쪽을 몰아가는 그런 형태를 흙은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첫 번째로 예상은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수에 대해서는 예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여길 젖히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뛰는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뛰는 수를 두면 그때 이제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이 좀 싫었겠죠. 이것이 싫었겠지만 사실은 당연히 이제 이 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갈 길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두면 여길 두고 이렇게 두고 아예 그냥 숨 막히게 꽉꽉 조이면 막상 달아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흙의 입장에서 뛰는 수를 생각해서 나는 이거 뛰어서 행마하려고 두었던 건데 그냥 수줄이기로 들어가 버리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거 급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마 애초에는 당연히 이수를 생각했을 건데 이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무식하게 그냥 이거 한 다음에 아예 이런 교환 다 해버려도 그냥 그만이니까요. 쉽게 다 잡히니까. 그래서 발견한 게 좋은 수가 있었어요. 바로 젖히는 수입니다. 과감하게 에이 두 점 버려버려. 에이 두 점 두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거북등은 좋지만 이쪽을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해볼만 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김주호 선수가 그냥 A쪽 다 버리고 이거 밑에를 잡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백이 이 두 점만 잡아도 바둑을 둘만 합니다. 이거 다 잡혀도 지금은 다른 데가 워낙 큰 데가 많아가지고요 충분히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몇 수 만에 상대를 기권하게 만드는 묘수가 터집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백이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원펀치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묘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으로 끝내는 묘수, 바로 원성진의 매력인데요. 그 묘수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는 안 돼요. 이거는 돌려쳐요. 버립니다. 여기도 돌려칩니다. 결국 이 두 점을 버리고 밑을 잡는 작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방으로 끝내는 수를 보여주는데 바로 어떤 수냐면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게 묘수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는 어떤 묘수냐면 간단하게 이걸 두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를 돌려치기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해둔 것 때문에. 그렇죠? 늘면 다 죽죠. 요 교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지닌 수입니다. 이 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 두 점 버리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젖히면 끊으면 결국 이거 버려요. 그래서 결국 같은 의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보여줍니다. 이때 이걸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묘수가 뭐냐면 바로 그냥 느는 수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단수를 치고 싶든지 뭐 단수 치고 싶은데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걸 두면 오히려 수명이 길어져요. 가만히 늘면은 흙이 해볼 데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다 방어해드리겠습니다. 무주 방어해드리겠습니다. 두면 이때는 끊어서 요 두 점 살리면 뭐합니까? 이거 다 죽으면 안 되죠. 이건 걸렸습니다. 이쪽을 이어요? 예. 찔러두고요. 끊으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바로 원성진 구단이 보여준 일단 여기를 붙이는 한 방, 그 다음에 젖힐 때 여기서 가만히 있는 이 두 수순이 기가 막힙니다. 자, 원성진 구단이 자기의 그 프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수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바로 이 붙이는 묘수였습니다. 네, 이 묘수 퀴즈 여러분 보실 때 딱 첫 수에 느낌이 오셔야 돼요. 예, 자꾸 보시면 이게 묘수일 거다 분명히. 감각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런 묘수의 감각을 키우시면 여러분의 기력이 향상이 되시거든요. 네, 여러분 묘수 퀴즈 오늘 정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C였습니다. 바로 붙여두고 밑으로 이제 일설을 띄는 건데요. 이 그 묘수가 나온 게요, 묘하게도 안브라더스 안영준, 안성준의 대국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그 두 문제는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